만성이와 함께 독일을 가다 이만성입니다. 4월 7일 코로나19 독일 상황을 정리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독일 현지 시각으로 4월 7일 0시 현재 로버트 코흐 연구소에 집계된 통계에 따르면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는 99,225명이며 전날 대비 3,834명이 증가했습니다. 이는 인구 10만 명당 119명이 확진된다는 수치이며 16개 주에서 차이가 있는 수치를 보여줍니다. 사망자 수는 1,607명이며 이는 전날 대비 173명이 증가한 수입니다. 사망률은 1.6%가 되겠습니다. 존스 홉킨스 대학의 집계 통계에 따르면 4월 7일 7시 30분 기준 확진자는 10만 3,375명이며 사망자는 1,810명, 그리고 완치자는 36,081명입니다. 사망자들에 대한 데이터로 볼 때 대다수 사망자는 양로원에서 나왔으며 70세 이상이 약 1,400명입니다. 사망자 평균 연령은 80세입니다. 대부분 1, 2주 동안 증세가 심해진 노인 환자들에서 발생을 했습니다. 지난주에 로버트 코흐 연구소 빌러 박사님이 전했던 평가를 간단히 소개하겠습니다. 확진자 수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지만 감염 속도는 느려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미 지난 주말부터는 한 명의 확진자가 3명에게 감염을 시켰던 비율이 이제는 1명까지 줄어들었습니다. 코로나19 대처 방안들을 통해서 도달하고자 했던 첫 번째 목표에 가까워졌습니다. 1대3에서 1대1 또는 1대 0점대로 낮추는 것이 1차적인 관건이었는데 현재까지의 대책안들로 여기에 도달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가 나와야 다음 대책 방안들을 세울 수 있다고 했었고 자신들이 진행한 대책들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다고 초창기에 강조했었는데 점차 그러한 상황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로버트 코흐 연구소에서 알리는 현재 진행 중인 대책들 중에 빌러 박사님은 오늘 디지털 기술을 이용한 질병관리와 관련된 부분을 소개했습니다. 스마트워치 또는 헬스워치를 통해서 이용할 수 있는 앱인데 독일말로는 코로나 다텐 슈펜데, 한국말로 번역하면 코로나 데이터 기부라고 할 수 있는 앱이 되겠습니다. 익명으로 진행되며 개인의 건강 상태와 성별, 나이, 거주지 등을 입력하고 자신의 건강 상태를 체크함과 동시에 로버트 코흐 연구소에서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게 되는 앱입니다. 이미 인플루엔자와 같은 질병과 관련해서 미국 등에서 사용하고 있는 기술인데 코로나19 관련한 데이터를 모으고 활용하기 위한 앱이며 이를 활용하도록 권유했습니다. 4월 6일 오전 11시에 오스트리아 총리 세바스티안 쿠르츠는 오스트리아에서 진행하고 있는 대책과 관련하여 앞으로의 진행 과정을 발표했습니다. 오는 부활절까지는 접촉 제한과 이동 제한을 계속해서 진행을 하지만 부활절 이후부터는 제한적으로 지금까지 진행한 대책들을 느슨하게 하겠다고 알렸습니다. 4월 6일 오후 4시경에 있었던 독일 앙겔라 메르켈 총리는 기자회견을 통해 독일은 아직 코로나19 관련 지금까지 진행하고 있는 대책들을 느슨하게 하기에는 시기상조라고 강조했습니다. 오스트리아와는 달리 코로나19 대응 방안들을 계속해서 유지하겠다는 독일입니다. 앙겔라 메르켈 총리는 기자회견에서
독일 연방정부의 코로나19 대응 방안들에 대해 논의한 몇 가지 사항들을 알렸습니다. 첫 번째는 개인 건강보호물품인 마스크와 관련된 것입니다. 현재까지 보건용 마스크 생산은 아시아에서 거의 전담하고 있다고 전하며 이번 팬데믹 사태를 통하여 배우게 되는 것은 독일 내에 마스크 생산 공장을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유럽연합 회원국들의 동의를 얻어서 진행을 한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독일 국내로의 여행자과 관련한 것입니다. 독일로 들어오는 입국자들은 2주 동안 자가격리를 진행해야 합니다. 팬데믹 상황에서는 특정 위험 국가 또는 위험 지역뿐 아니라 세계 모든 나라에서 입국하는 사람들에게 적용이 됩니다. 독일의 농업 분야에서는 계절별로 많은 계절 노동자를 필요로 합니다. 특히 현재 시기에는 각 농가에서 동유럽에서 들어오는 계절 노동자들을 필요로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주에 예외적으로 4월과 5월 동유럽 계절 노동자들의 독일 입국을 허락했습니다. 물론 이들 또한 일을 시작하기 전에 격리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독일 서쪽 경계에 있는 나라들, 프랑스, 벨기에, 네덜란드 등과 같은 국가의 국경 지역에 있는 출퇴근자들에 대해서는 국가 또는 국경을 접하고 있는 주에서 서로 간의 협상을 통해 예외적인 허가가 주어졌습니다. 세 번째는 개인 보호 장비가 필요한 직업군, 예를 들어 의료인, 의료시설 종사자, 요양시설 종사자 등에 대한 물품 확보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특히 개인 마스크와 관련된 것으로 그들에게 필요한 마스크를 공급하고 있지만 원하는 만큼 전량이 공급되지 않는 상황인 것을 알렸습니다. 네 번째는 기업 긴급 대출과 관련된 것으로 유럽연합의 허락하에 기업을 위한 긴급 대출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알렸습니다. 단순하지 않는 매우 복잡한 사항들이 결부되어 있는 사안이지만 효율적이면서도 실질적인 기업 지원을 진행하게 된다는 것을 전했습니다. 앙겔라 메르켈 총리는 이와 덧붙여 몇 가지 정부 차원의 진행 사항들을 알렸습니다. 4월 10일 연방과 주정부가 참여하는 코로나 대책회의에서 독일 내 마스크 생산과 관련하여 심도 깊게 다루게 된다는 것과 유럽연합의 코로나19에 대한 대처는 협력해서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 그리고 경제 산업 분야를 포함한 많은 분야가 유럽연합 회원국들 전체에 유기적인 관련이 있기에 함께 대처를 해 나가야 한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앙겔라 메르켈 총리는 마지막으로 독일은 오스트리아가 진행하는 것과 같은 코로나19 대처를 진행하지 않는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산업 경제 분야도 중요하지만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것이 우선되어야 하며 국민의 생명, 건강보다 우선할 수 있는 것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여기까지 4월 7일 코로나19 독일 상황을 전해드렸습니다. 지난주에 있었던 일입니다. 중국에서 독일로 들어오려던 마스크를 미국이 중간에서 웃돈을 주고 가로챈 일이 있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독일로 들어오던 마스크가 중간에 어디론가 사라진 일도 발생을 했습니다. 반면에 한국에서는 이제 마스크 대란이 끝났다는 뉴스를 접했습니다. 국민 모두가 충분히 여유 있게 마스크를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 또한 들었습니다. 독일과 다른 지역에서도 한국처럼 조금씩 상황들이 나아지기를 기대하며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만성이와 함께 독일을 가다 이만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